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과 미래학 메트로폴리스 제6장 전쟁으로 일군 자유 40기, 41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유도시 상징 한자동맹의 중심 리벡을 시작으로 리벡의 역사와 정치, 건축물, 그리고 한자동맹의 영향력과 무역, 죽음의 무대에 담긴 리벡의 양면성, 한자동맹과 리벡의 쇠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시 상징 한자동맹의 중심 리벡 자유도시 상징이자 한자동맹의 중심인 독일 북부 항구 도시의 리벡은 본래 리우비치로 불렸다. 1143년 홀슈타인 백작 아돌프 2세가 독일인과 덴마크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슬라브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강 가운데의 섬에 나무와 흙으로 지은 성체를 지으면서 탄생했다. 풍부한 자원과 과거 몇 세기 동안 바이킹들의 교역로로 사용하였으며 주후 한자동맹의 중심지로 효율적이고 번창하고 무장을 갖춘 소규모 자치적 독립체제인 자유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리벡의 역사 리벡은 11세기 슬라브인들이 세운 촌락이었으나 1143년 아돌프 2세 백작이 슬라브인을 몰아내고 독일인과 덴마크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강 가운데 성체를 지으면서 탄생했다. 초창기 리벡은 십자군 활동으로 번창하였으며 1126년 신성 로마 제국 프리드리 2세에 의하여 자유국제도시로 지정되었다. 리벡의 정치 리벡은 무장을 갖춘 자유국제도시로 도시의 지도자들은 독자적인 입법권과 자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상인조합에서 임명한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라트에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리벡의 건축물 리벡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마리아 성당은 역사상 최대의 벽돌 성당으로 상인 권력의 본산이자 공동체적 시민생활의 중심지인 라트하우스와 연결되었다. 성당은 곡물 보관 같은 세속적, 상업적 용도로 쓰였고 평일에는 금융거래소 역할을 맡았다. 한자동맹의 영향력 동독일의 상인들은 발트해를 개척하고 상호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체인 한자동맹을 만들었다. 1241년 함부르크와 협력관계를 맺어 무역 및 군사활동을 조율한 것을 시작으로 1356년 독일의 대표자들이 모여 리벡의 라트하우스에서 한자동맹을 결성하였다. 한자동맹은 원거리 교육을 위해 무장을 갖추었으며 코그라는 당시 제일 큰 화물선을 운영하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서유럽의 특산품들을 운반하였다. 한자동맹의 무역 리벡은 한자동맹의 중심이었으며 새로운 경쟁 도시가 생기면 해당 도시를 제압하였다. 전성기에는 잉글랜드 및 프랑드리인을 발트해 밖으로 몰아내었으며 1360년에는 덴마크와 전쟁을 벌여 코펜하겐을 파괴하고 청어 독점권을 얻어냈다. 또한 런던 및 북해 항구들에서 양모 무역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죽음의 무도에 담긴 리벡의 양면성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도시간 무역망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중 가장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은 많은 사람이 있는 무역도시들이었으며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때 리벡의 인구도 반 정도 줄어들었다. 흑사병의 유행은 유럽 도시들의 특성에 기인한다. 당시 유럽의 도시들은 인간과 오물이 같이 살았으며 육식을 즐기는 당시 유럽인들의 특징에 따라 가축을 가까운 곳에서 키웠으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요새화된 도시는 밀집도가 높았다. 또한 잦은 전쟁으로 인해 군대가 여러 지역을 누비며 흑사병이 확대되었다. 흑사병의 여파로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임금은 상승하였으며 봉건제를 벗어나려는 농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흑사병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은 무역 도시들이었다. 죽음의 무도, 빈번하는 전쟁과 치명적인 전염병의 시대에 필요한 예술이자 상인들을 위한 예술이었다. 삶은 위태로운 것이고 큰 재산도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었다. 도시생활의 취약성이 드러난 죽음의 무도, 불결한 유럽 도시들, 흑사병으로 도시 인구가 줄고 장인들이 급감하자 소작농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도시에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았다. 이로 인해 사치품과 예술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한자 동맹과 류벡의 쇠퇴 16세기에 접어들어 류벡 같은 도시들은 인력이 풍부한 중앙집권 국가들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졌다. 1515년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밀라노를 함락하였고 5년 후 프렌체를 파괴하였다. 한자 동맹 도시들 역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들인 폴란드 및 러시아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들을 잃었다. 또한 요새화된 도시의 성벽은 당시 최신식 대포들의 상대도 되지 못했다. 1669년 마지막 한자 의회를 끝으로 한자 동맹은 의미를 잃고 류벡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한 세계 무역 양상의 변화와 암스테르담이라는 신흥 도시의 등장으로 무역 패권을 잃게 되었다. 끝으로 류벡은 지리적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요소가 결국 지리적 약점이라는 요소로 다가와 쇠퇴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류벡의 흥망성쇠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역수지 5위까지 기록했었던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현재는 200위권까지 하락하는 걸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의 강점이 약점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기에 항상 자각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40기, 41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